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도서관 이지욱입니다. 오늘은 모두가 만족하는 대학 도서관 이용교육 기획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온라인 교육으로 사서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분들을 만나 뵈는 게 좀 오랜만인데, 네, 떨리기도 하고 또 반갑기도 하네요. 네. 이용교육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제가 오늘 발표를 할 건데요. 제가 입사 이래로 계속 도서관 이용교육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다양한 이용교육 사례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교육 자료는 지금 오늘 교육 자료로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요. 홍익대학교 이용교육 자료도 홍익대학교 도서관 이용 교육 자료도 홍익대학교 도서관에서도 다운로드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알려드리고 추후에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도. 들어가기 앞서서 발표를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제3차 대학도서관 진흥조합 계획의 비전입니다. 미래 교육과 연구 혁신을 이끄는 모두의 대학도서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비전 아래 사실 우리 도서관에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소장, 구독 자원 관리하고 특성화 공간이나 기존의 열람실이나 시설들 어떻게 이용자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고 독서 문화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연구학습 지원 서비스들이 있죠. 근데 이런 기본적인 혹은 특성화가 있는 이런 서비스 모두 다 도서관 이용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다는 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 교육과 연구 혁신을 이끄는 모두의 도서관에서 도서관 이용 교육이 이 모든 서비스들을 뒷받침하고 있고 이용 교육을 활성화해야지 소장 구독 자원들도 많이 이용할 것이고 우리가 새롭게 리모델링한 혹은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공간도 홍보할 수도 있고요.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이나 연구학습 지원 서비스들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용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들 오프닝으로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제 교육의 목차인데요. 대학 도서관 이용 교육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요즘 최근 동향 살짝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 도서관 사례를 좀 바탕으로 대학 도서관 이용 교육 사례, 유형 이런 것들 좀 알려드릴 겁니다. 타 대학 도서관 사례도 살짝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대학 도서관 이용 교육을 기획할 때 어떤 꿀팁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 도서관 이용 교육 동향입니다. 학술정보 시스템 아린포에서 대학 도서관 통계 조사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4년제 A그룹 평균을 제가 뽑아보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부터 2023년부터는 계속적으로 대면 교육 참여자들 그리고 횟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죠. 보시게 되면 코로나19 끝났으니까 대면으로 교육하는 것들이 좀 많아졌고 코로나19가 가져온 효과라고 할까요? 우리 실시간 온라인 교육들 이런 것들이 대면인데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하는 교육들도 많아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봤던 통계에서는 이제 양적으로 얼마나 도서관 교육이 증가했는가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이후에 제가 이제 도서관에서 주관하고 혹은 업체에서 하는 교육들이 어떤 식으로 교육 커리큘럼이나 질적으로 좀 변화했는지 좀 보고 싶어서 좀 사례들 좀 들고 왔습니다. 우리 도서관 교육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도서관 이용 교육, 이용 가이드처럼 시설, 서비스, 자료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있었는데 앞서 봤던 통계에서 계속 증가하는 것들 중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나 통계 교육, AI 활용 교육, 그리고 다양한 부서와 연계해서 제공하는 교육들이 활성화되는 걸로 나타났어요. 지금 사례에서도 보시다시피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진행했던 AI 특강이나 숙명여대 도서관에서 진행했던 통계 분석 교육,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도서관의 멀티미디어 교육이나 다른 대학에서도 많이 AR, VR 혹은 3D 프린팅 같은 최신 리터러시 교육이라든지 최근 유행하는 AI 이런 교육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이 질적으로 좀 더 고도화되고 있고 커리큘럼이 조금 더 촘촘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거. 교육의 커리큘럼이 고도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의 대상들도 교육을 하는 대상들도 조금 더 촘촘하게 맞춤형으로 교육이 되고 있다. 우리 사실 이번에 대학 도서관 평가를 보니까 외국인,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지역 주민, 성인 학습자 관련되는 부분이 좀 더 확대됐더라고요. 포용 서비스에서 대학 도서관 평가를 봤는데
그런 것처럼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에게만 초점을 주는 게 아니라 뭐 외국인이나 지역 주민이나 장애인 대상으로도 도서관 이용 교육을 좀 컨셉을 잡아서 진행하는 대학들이 좀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 유학생 관련되는 교육들 거의 뭐 우수 사례처럼 계속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전남대 도서관에서 장애 학생 교육들도 있었고, 공주대 도서관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관 교육 이런 식으로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도서관 주간 교육이지만 학부 학생을 넘어서 다양한 이용자들에게 맞춤형으로 교육하는 것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홍익대가 아니라 다양한 도서관에서 주체적으로 주관해서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을 교육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업체에서도 교육하는 것들을 잘 보면요, 좀 특징을 좀 요즘엔 볼 수 있었습니다. DEP나 키스나 구독자나 업체에서 진행하는 특강이나 교육을 보면 원래라면 DBP야, 키스 같은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해서 논문을 찾는지 혹은 어떻게 그 데이터베이스나 저널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조금 더 고도화돼서 논문 작성 특강이나 아까 정지현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자소서 이런 것들도 학생들이 관심이 많아서 자소서나 면접, 스피치 이런 쪽으로도 특강을 많이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통계 특강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체들이 제공하는 교육들도 다양해지고 있고 고도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 도서관에서 홍보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오히려 더 찾더라고요. 약간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올해 초에 홍익대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이 연락이 와서 DBP에서 하는 교육 중에 예를 들면 함께하는 자소서 업그레이드를 나는 수업 시간에 좀 학생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교수님들이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시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업체 교육들도 고도화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종합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요즘에 대학 도서관 이용 교육을 보면 도서관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들을 보면 교육 주제나 콘텐츠들이 조금 더 다양해졌고 고도화되고 있다. 그리고 교육 대상자별로 조금 더 촘촘하게 맞춤형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타부서 연계를 통한 교육 활성화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저희 홍익대학교에서도 지금 이렇게 많은 부서와 연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학사지원팀이나 교수학습지원센터, 대학원 교학팀이나 대학 혁신지원사업팀 같은 국고지원부서, 국제학생지원팀이나 장애학생지원팀 같이 다양한 부서의 도서관은 사실 모두를 위한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좀 더 다가가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나 맞춤형으로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되고 있고, 업체 교육도 조금 더 고도화됐죠. 단순히 업체별로 그 구독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교육에서 연구 학습 그리고 취업까지도 도와주는 교육으로 좀 고도화되고 있고, 전문 강사 초빙에서 연구력 강화, 논문 작성 교육 이런 것들로 더 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도서관 교육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대학 구성원들의 연구 학습의 질적 향상으로 좀 기여하고 있고, 학습, 취업 지원까지도 넘어가서 많은 부서와 연계하는 것들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향을 살펴봤는데요. 그렇습니다. 도서관 교육이 조금 더 고도화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베이스가 도서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양적인 성장 그리고 질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라는 식으로 제가 좀 동향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대학 도서관 이용 교육 유형 및 사례입니다. 홍익대학교 유형과 사례를 좀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타 대학교 사례도 좀 곁들였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익대학교 이용교육 사례입니다. 크게 보면 저희는 도서관 정기교육, 매월 정기교육을 해서 이용 가이드나 아니면 정보 활용 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업체별 교육은 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DEP나 키스나 아니면 국외 플랫폼들 3, 4월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주제별 콘텐츠 박람회랑 연계해서 주제 분야별로 업체 교육을 또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구력 강화 특강이라고 해서 이거는 국고지원 사업, 대학 혁신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논문 작성법 특강이나 논문 통계나 윤리, 연구 윤리 교육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 지원 교육, 맞춤 교육, 요거는 지금 3월 그리고 학기 초에 3월, 9월에 엄청 바쁜데 찾아가는 도서관 교육이라고 합니다. 저희 사서 선생님이 직접 교수님 수업 시간에 들어가죠. 수업 시간 연계해서 들어가서 그 학과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반적인 선행 연구 교육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클래스 녹화 교육, 이거는 아까 LMS에서 교육한다고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거와 비슷한 겁니다. 이클래스 녹화 교육, 기존에 했던 도서관 교육을 녹화본을 이클래스에 탑재해서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전 구성원들이 조금 더 복습할 수 있는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씩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포스터에 보시는 것처럼 매 학기마다 이런 학기마다 도서관에서 이런 교육을 합니다라고 알려줘요. 지금 맨 왼쪽에 보이시는 포스터가 2학기 25학년도 2학기 때 진행했던 이용 교육의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이런 식으로 교육할 거야 라고 하고, 오른쪽에 중간에 보이시는 것처럼 매월 이런 포스터를 배부하면서 우리 어떤 교육이 있다라는 것들 알려주고 있고요. 이클래스 도서관 교육 이런 식으로도 있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매월 홍보하고 있고, 학기 초에 전체적인 교육에 대한 아웃라인을 좀 뽑아서 이용자들에게 도서관 교육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기 교육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 가이드와 정보 활용 교육으로 나누는데요. 먼저 이용 가이드를 보자면 말 그대로 도서관 소개, 이용 안내, 도서관 투어처럼 오리엔테이션이지만 조금 더 이용 교육과 좀 가까운 전반적인 도서관에 대한 소개와 시설,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시연도 있으면서 어떻게 자료 검색하는지도 간단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교육 대상별로 좀 촘촘하게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부생이나 신입생, 학부 신입생이나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3, 4월이나 9월, 10월 이럴 때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고요. 방학 중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3월이나 9월 이럴 때는 업데이트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학생들에게 좀 알려주고 있고요. 대학원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교학팀과 연계해서 3월, 9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 전반적으로 대학원생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고요. 저희 근로학생들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 학기 초에 3월, 9월에 근로학생들이 사실 저희 홍익대학교에 거의 100명 가까이 있는데 굉장히 많죠. 그런 친구들에게 도서관 전반적으로 꼭 알아야 된다. 스텝으로서도 알아야 되고 이용자로서도 꼭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들로 교육을 하고 있고, 편입생 2월 중에 올해 처음으로 진행해봤습니다. 학사지원팀 협조해서 이제 편입생들은 사실 또 열정이 가능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 도서관 알려주면 더 좋아했고, 외국인 유학생은 국제학생 지원팀과 연계해가지고 매 학기 초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용 가이드라고 하는 거는 전반적인 도서관 소개에 대한 교육이고요. 정보 활용 교육도 마찬가지로 좀 교육 대상자별로 좀 촘촘하게 그리고 좀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부생 같은 경우에는 1분 리포트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도서관에서 덕질하기, 문학탐구 이게 뭐지 싶으실 건데 제가 조금 이따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말 그대로 진짜 도서관에서 어떤 키워드와 관련되는 책, 학위 논문, 학술 논문, 그 다음에 통계 자료 등 자료 검색하는 방법 전반적으로 알려주고 있고요. 도서관에서 학부생 교육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 저 졸업하고도 도서관 이용할 수 있나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졸업생, 취준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활용 교육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좀 연구 단계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선행연구 지원을 위한 자료 검색법, 그래서 전반적인 논문 검색하는 방법 알려주고 있고, SCI급 저널 검색부터 참고문헌 작성 도구 혹은 참고문헌 관리 도구, 그 다음에 연구 윤리 및 표절 예방 솔루션, 이런 식으로 연구 순서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제가 교원 대상으로 교수법 특강으로 들어가서 선행연구 지원 자료 검색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교수님들에게 이런 선행연구 교육이나 이런 것들 해보니까 도움이 너무 많이 됐다라는 식으로 피드백을 받았고, 실제로 제가 교수님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교수님들을 안내해 드리니까 이런 내용들을 대학원생 수업 지원으로도 해달라라는 요청이 많아서 오히려 조금 더 교육이 좀 양적으로도 증가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기 교육이 있었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선행연구 자료 검색법이나 이런, 사실 아까 덕질하기는 이런 겁니다. 지금 마우스로 살짝 보이는 것처럼
그건 제 사심도 좀 담았는데 데이식스나 아이유를 제가 또 좋아하는데 그들이 추천했던 책, 그들을 조명했던 논문이나 잡지, 신문 기사,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을 도서관 구독자원으로 함께 보는 시간 가졌고요. 우리 홍익대학교 전준영 선생님이 진행했던 문학탐구라고 있는 건데 한강 작가 중심으로 혹은 다양한 작가를 조명함으로써 그 작가가 출판했던 책뿐만 아니라 그 작가를 조명했던 기사나 비평문 이런 것들, 논문, 학위 논문, 학술 논문 이런 것들로 좀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졸업생, 취준생 이용 교육도 마찬가지로 졸업 후에 어떻게 도서관 이용할 수 있는지 플러스 취준생을 위한 다양한 도서관 콘텐츠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DBP나 키스나 KSDC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 DB들도 매월 교육을 해요. 사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일일 것 같은데 선생님들 모두 다 그렇게 하는 것들 홍보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가 박람회를 이렇게 주제 분야별로 했었는데 그 주제 분야별로 맞는 DB 구독자원들을 좀 모아서 교육도 하기도 하고 특정 DB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실제로 또 업체에서 요청을 해서 해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예술, 미술 분야 DB 활용법, 건축 DB 활용법 이런 식으로 인문사회 관련돼서 인문사회, 교육, 법학 관련되는 교육주간이라고 해서 그 주제 분야별로 다양한 업체에서 나왔던 데이터베이스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연구력 강화 특강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고지원사업, 대학 혁신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특강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논문 작성 특강이나 연구윤리 특강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특정 주제를 좀 잡아서 제공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8월 달에 AI 시대의 질적 연구라고 하는 AI 시대의 교육 논문 작성법 이런 컨셉으로 질적 연구나 AI 시대 디자인 연구 이런 식으로 우리 홍익대학교에 좀 맞는 교육으로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학내 우수 연구자 초청이라고 해서 대학원생 노하우 특강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학원생들이 사실 학부생도 그렇고 대학원생도 그렇고 도서관에서 사서가 얘기해 주는 것보다 실제 대학원생이 어떻게 논문을 썼는지를 좀 알려주면 좀 더 와닿는다 해서 제가 이런 우수 대학원생들을 좀 모셔가지고 이런 특강들을 진행했습니다. 대학 혁신지원 사업으로 같이 진행했던 거고요. 포스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메인 홈페이지에 각 대학마다 메인 홈페이지에 그런 거 나오죠. A 대학원생 우수 논문상 수상 혹은 어떤 박사 연구생 SCI급 저널 논문 게재 이런 식으로 막 이슈들도 나오고 뭐 약간의 뉴스처럼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도서관에 교육을 해달라. 그리고 어떤 식으로 논문을 썼는지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특강을 했는데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있어서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수업 지원 교육 맞춤 교육은요. 학기 초에 제가 전 교원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도서관에서 수업 연계해서 교육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대학에서 이런 대학 도서관에서 수업 지원 교육, 맞춤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익대 같은 경우도 매 학기 초에 이런 메일을 보내요. 사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4개 수업 지원을 제가 들어가고 있는데 엄청나죠. 물론 저보다 많은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계속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맞춤 교육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과별로 특수대학원별로 이런 교육을 진행해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패션대학원 제가 교육을 하면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다양한 패션 DB 혹은 패션 잡지를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 제가 안내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과 함께 협의해서 내용을 좀 점검하는데 교수님께서 막 리스트를 줘요. 이런 논문들 좀 찾아줬으면 좋겠고 이런 저널들을 꼭 언급했으면 좋겠고 이 DB를 꼭 알려주세요라고 저한테 미리 말하면 제가 이런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교육 내용은 선행 연구를 위한 자료 검색법, 참고문헌 관리 도구, 이런 활용법 등인데 그 이외에도 교수님과 좀 협업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죠. 사실 교수님이 수업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있으면 잠시만요 해가지고 요거 중요하니까 더 들으세요라고 약간 그 대학원생분들을 약간 칙칙질 하시는데 사실 처음엔 좀 부담이었는데 오히려 좀 편하더라고요. 교수님이 그렇게 들어와셔서 제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중요합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교수님이 요거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으세요라고 하니까 조금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E클래스 녹화 교육
LMS와 같은 경우고요. 도서관에서 했던 모든 교육들을 녹화본으로 만들어서 실시간 교육을 못 들었던 사람들, 아니면 나 한 번 더 듣고 싶다 했던 사람들에게 교육 복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연 1회 A클래스 교육 참여자 이벤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은 사람 혹은 뭐 들은 사람 중에 추첨해서 선물 준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실제로 듣기도 하고요. 그런 이벤트 때문에도 듣기도 하는데, 놓친 교육들을 이벤트를 통해서 들어보니 좋았다 이런 피드백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학도서관, 홍익대학교 도서관의 유형들, 이런 식으로 대학도서관에서 우리가 교육이 있고 이런 유형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제부터는 우리 이용교육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좀 사례들 위주로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리는 사례들은 다 도서관 홈페이지, 홍익대 도서관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려면 참고하셔도 됩니다. 학부생의 정보 활용 교육이나 이런 논문 교육, 리포트 교육 이런 거 할 때 제가 많이 사용하는, 써먹는 수법인데요. 대학생이 관심 있어 하는 교육 실습 자료를 준비합니다. 지금 교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대학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뭐 고등학교에 계신 사서 선생님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마찬가지겠죠. 학생들이 좀 좋아할 만한, 관심 있어 하는 주제 분야로 그런 실습, 여기서 말하는 실습은 논문이나 그런 자료를 검색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박보검, 이분이 이 박보검 배우가 논문을 썼어요. 네. 상명대학교 학위 논문이 있습니다. 석사 학위 논문인데 그런 것들 우리 한번 검색해볼까요? 하면서 얘기해보면 엄청 반응이 좋았고, 이런 학술 논문 같은 경우도 제가 아이유 좋아하는데 아이유와 관련된 아이유 가사에서 나왔던 그런 논문, 아이유 가사를 조명했던 논문이 있어요. 학술지 논문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검색해보면, 사실 제가 오프라인으로 이런 실습 교육을 해보면 고개 숙이고 있다가 갑자기 박보검 보려고 고개를 드는 사람들도 보였고요. 아이유 얘기하면 자꾸 이렇게 눈을 뜨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좀 학생들이 관심 가질 만한 컨텐츠를 좀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서 덕질하기라고 하는 컨텐츠를 재작년에 이렇게 시도해서 진행을 해봤는데, 최애 연예인 도서관에서 검색해보기 이런 식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데이식스나 아이유가 추천했던 도서, 근데 그런 도서들이 도서관에 있으면 빌려봐라, 그리고 그게 도서관 전자책으로 있으면 전자책으로도 보는 방법. 그래서 우리 교육할 때, 도서관 교육할 때 전자책 이용 방법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도서관에서 덕질하기, 최애 연예인 검색해보기 하니까 그때 이제 도서관에서 전자책 서비스도 이렇게 많구나, 혹은 전자책으로 희망도서 신청해야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데이식스가 나왔던 잡지 기사, 인터뷰 기사, 화보, 잡지 이런 것들도 모아진이라고 하는 플랫폼인데, 이거 리스 대학 라이센스 품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특정 시간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학생들에게 얘기해주면 좀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 스태티스타, 요거는 통계, 그 다음에 최신 리포트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것도 리스 대학 라이센스 100% 지원 품목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스태티스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제가 교육할 때마다 많이 활용해 먹는데, 이거 좋으니까 이용하세요라고 하면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데이식스를 검색해볼까요? 하면 막 눈이 동그래집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들었던 K-팝은 뭘까요? 이런 식으로, 혹은 여기서 다양한 통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패션 대학원 교육했을 때는 브랜드별 소비자 심리도 여기서 통계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교수님들도 좋아하고 대학원생분들도 갑자기 스태티스타 들어가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덕질하기 테마를, 도서관에서 덕질하기 테마를 조금 더 활성화시켰는데, 저희 도서관의 전준영 선생님이 활성화시켜서 인물뿐만 아니라 어떤 콘텐츠로, 그래서 테마록이라고 하는 콘텐츠로 들어가봐서 또 좋아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실제로 이런 테마록이라는 주제로 나왔던 책이라든지 전자책뿐만 아니라 학술 논문, 학위 논문, 학위 논문, 그다음에 온라인 잡지 기사 이런 것들을 같이 검색해 보면서 나는 모아진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몰랐는데, 이런 온라인 전자 잡지를 몰랐는데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검색해 보면서 실습해 보면서 학생들은 알게 되는 것도 많았죠. 통계 자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다음에 문학 탐구라고 해서 마찬가지 우리 도서관 전주영 쌤이 했던 건데 한강 작가 중심으로 저희 24년도에 한강 작가분이 너무 핫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강 작가의 책만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한강 작가가 나왔던 해외 신문들, 우리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한강 작가를 해외에서는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지를 좀 볼까라고 해서 해외 신문들도 좀 알려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에 영문학 DB라든지 이런 프로퀘스트나서는 리터러처 온라인이었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곁들이면서 우리 한강 작가를 검색해보자. 그 사람의 비평이나 아니면 그 사람 정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작품을 가지고 나왔던 다양한 논문이나 기사들, 아티클들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실습을 하게 되니까 좀 더 좋아했었죠. 이번 방학에 구병모 작가에 대해서도 교육을 했었는데 학생이 사실 도서관 교육이라고 해서 쳐다도 안 보다가 우리가 알림을 보낼 때 구병모 작가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라고 하니까 그 구병모를 보고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구병모 작가를 조명했던 논문들이라든지 아니면 심사평 혹은 그분이 추천했던 책이라든지 그분을 조명했던 잡지 기사나 인터뷰 기사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조금 더 고도화해서 우리가 구독하고 있는 소장 자원들을 이용하는데 조금 더 활성화시켰죠. 그리고 졸업생, 취준생 도서관 이용 가이드 요거는 같이 일하고 있던 우리 이용교육 담당자입니다. 이찬빈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이게 졸업 후에 어떻게 도서관 이용을 할 수 있어요를 정말 많이 듣는데 물어보는데 그런 것들 기다려라. 우리 도서관에서 졸업생, 취준생을 위해서만 교육을 해주겠다. 3학년, 4학년들 무조건 들으세요 라고 제가 좀 알림을 보내니까 졸업 후에 우리 도서관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고 취준생들을 위한 콘텐츠 이런 식으로 NCS 혹은 취준생을 위한 도서들 혹은 희망 도서 신청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서비스까지도 이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콘텐츠 제공하면서 또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전자정보 박람회나 도서관에서 박람회 하는데 대학에서도 취업 박람회 할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취업 박람회를 좀 크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홍익대학교 도서관 부스 하나 달라라고 해서 실제로 도서관 부스를 만들어서 이런 앞서 보이시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강좌들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학생들이 도서관 박람회 때 안 오던 친구들이 자기들 취업이 급하니까 와서 도서관에서 이렇게 이런 일도 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내를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저희 졸업생, 취준생 도서관 이용 가이드처럼 정기 교육처럼도 진행을 했습니다. 요거는 방학 때 한번 하시면 또 좋아요. 이제 2월이나 8월 정도에 하면 학생들이 졸업하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나 이제 졸업하는데 도서관 어떻게 이용하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학부생, 대학원생 마찬가지로 주제별 콘텐츠 박람회를 저희가 합니다. 미술, 예술, DB 이런 것들도 있고요. 캐리스 대학 라이센스 보시면 미술, 예술 관련된 DB들이 굉장히 많아요. 옥스포드 글로브 온라인이라든지 제이스토어, 아트스토어 이런 것들도 많죠.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 있는데 실제로 제가 박람회 때 시연 많이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너무 좋다고 내가 왜 이걸 미리 안 알려줬냐고 오히려 저를 탓하는 친구들도 좀 봤는데 그만큼 이제 콘텐츠들이 좋으니까 미술, 예술만 관련돼서 교육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건축도 마찬가지죠. 홍익대학교에서 좀 많은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데이터베이스 위주로 그런 교육을 좀 했었고요. 공학 분야 특정 좀 모아가지고 좀 진행을 했었고 경영 이런 식으로도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묶어서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진행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좀 익숙해진다 하더라고요. 살짝 자랑하자면 이번에도 IEEE 퀴즈 대회가 있죠. 저희 홍익대학교가 3년 연속으로 1, 2등을 다 가져갔는데 그만큼 이제 학생들이 이런 특정 DB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학생들이 활용도도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 DB 교육들도 제가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법학 데이터베이스 제공하고 있는 DB들 묶어서 우리 법학 DB들, 법률 DB 이런 거 있습니다 라고 한 번에 묶어서 교육을 또 해봤고요. 그래서 주제 분야별로 이렇게 교육을 해보니까 해당 학과 애들이 좀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교육을 놓친 친구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클래스에 좀 올려놨어요. 그래서
추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후기를 받아보니까 나 공학 DB 들어봤는데 자기는 컴공과에서 컴퓨터 공학 주제 분야의 해외 전자책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 이런 후기들도 남겨주던데 그렇게 주제 분야별로 묶으면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대학원 담당이라 가지고 좀 더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 이런 프로세스별로 교육을 합니다. 대학원생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게 도서관에서 모든 거 다 해준다. 비싼 등록금 도서관에서 뽕 뽑아 먹어라. 이런 식으로 약간 농담도 좀 하는데 농담은 아니고 이렇게 약간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실제로 그래야 되죠. 그죠? 비싼 등록금 우리 도서관에 많이 투자하고 있으니까 도서관에서 많이 교육을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졸업이 빨리 됩니다. 라고 제가 서두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선행연구 지원부터 논문 투고까지 모든 프로세스의 교육을 다 지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선행연구 지원 같은 경우에는 논문 자료 검색하는 거, 학위 논문 검색하는 거, 혹은 학위 논문 나 다 썼다 이제 디컬렉션 업로드하는 교육도 제공하고 있고요. 구글 학술 검색이나 SCI 저널 논문 검색, 연구 동향 검색까지도 오프닝으로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선행연구를 위한 자료 검색법 교육 자료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연구 프로세스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어떤 게 선행 연구인지 알려주면서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서 뭘 가져갈 수 있는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실제로 수업 시간에도 제가 많이 투입이 돼서 교육을 하는데 학기 초에 교수님이 이런 교육을 좀 좋아하십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게 좋아하시는데 실제로 교수님들 같이 연구 설계할 때 어떻게 도서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지를 좀 봐라라고 옆에서도 강조해 주시기도 해요. 학위 논문 검색 같은 경우도 국내외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봐라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CI급 저널 검색, 영향력 있는 저널 검색 요거는 사실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프스 이용법 혹은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프스를 활용해서 선행 연구하기, 해외 논문 검색하기 이런 식으로도 교육을 해봤는데 제가 SCI급 저널 논문 검색법이라고 해서 홍익 핫페이퍼 검색으로 진행을 해보니까 조금 더 쉽다라고 그러고 쉬워하고 익숙하다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메인 홈페이지에 그런 이슈들이나 단신들이 뜨죠. 예를 들면 땡땡 교수님 SCI급 저널 게재, 땡땡 교수 연구팀 우수 논문상 수상, SCI급 저널, KCI 등재 이런 식으로도 많이 자랑을 하는데 그런 것들 좀 들고 와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썼던 예술 분야에 있는 교수님들이 썼던 핫페이퍼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핫페이퍼는 SCI급 저널에 실린 페이퍼입니다 라고 해서 오프닝으로 진행을 해보니까 또 좋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동욱 교수님이 어드밴스 머티리얼에 등재됐다라고 뉴스가 떴어요. 메인 홈페이지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같이 역으로 우리 이 논문 검색을 해보자. 그럼 이 논문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보자. 이런 식으로도 이해를 좀 시켜주니까 조금 더 도움이 됐다 그러고 아마 대학마다 강점이 있는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OLED라고 하는 키워드가 좀 연구도 많이 있고 그거와 관련돼서 교수님들도 좀 유명한 교수님도 많고 했었어요.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프스 교육할 때 약간 실습으로 우리 OLED를 한번 검색해 볼까요? 혹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전기차나 로봇 관련돼서 연구 많이 하니까 이런 키워드로 우리 검색을 해보자 하면 우리 국가별로 필터를 해볼까요? 우리나라가 몇 등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 홍익대학교는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을까요? 이런 식으로 또 타고 가보니까 그제서야 이런 연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어떤 저널이 영향력이 있는지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실습 위주로 진행을 해보니까 좀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연구지원 교육에서 선행 연구지원 그런 식으로 교육했다면 논문 작성, 실제로 논문 작성하는 거 도와줄 수 있는 거, 연구 참고본을 관리 도구 활용법이라든지 실제로 논문 작성 특강들도 이 클래스에 제가 녹화본을 놔뒀는데 이런 특강들 도와줬고 연구 윤리까지도 표절 검사, 표절 예방 솔루션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단계별로 대학원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고 교수님들에게도 이 프로세스대로 제가 교수법 특강에 들어가고 있는데 많이들 좋아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연구 지원 교육을 업데이트하고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례들인데 제가 지금 표지만 좀 보여드리는데 이런 것들 다 홍익대학교 도서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대학원생 교원 선생님들에게 했던 국고지원 연구력 강화 특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들고 왔어요. 이제 조보민 선생님이 시각 디자인과인데 이분이 이런 식으로 홍익대학교 단신에 실렸어요. 최우수 논문상에 선정되었다. 그럼 그 논문이 뭔지 한번 우리 검색해 볼까요? 할 수도 있지만 오케이, 그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이 직접 예술 계열의 최우수 논문상이 정해주는 연구 노하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PPT를 만들어서 본인이 교육을 했어요. 근데 그 교육 안에 뭐가 있었냐? 이런 식으로 리스 잘 이용해야 된다. 혹은 리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외 논문들도 볼 수 있다. 제가 얘기해 줬을 때도 안 들었는데 이제 이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와, 처음 들어요 하더라고요. 넌 들었지 않니라고 제가 교육을 받았던 친구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대학원생 눈높이에 맞춰서 하니까 학부생들도 혹은 대학원생분들도 좀 더 좋아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신에 실렸거든요. 박상현 교수 연구팀이 ACS 나노에 연구를 했다라고 하면 같이 연구했던 표진혁 선생님, 이분이 석사생인데 제가 불러가지고 같이 우리 특강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계속 우리 도서관 중요해요, 도서관에서 검색하세요라고 하면 많이들 듣긴 하지만 좋아는 하지만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자기 선배 우리 학부생 같은 경우, 대학원생분들 같은 경우는 그들의 선배가 이렇게 상 받은 사람이 얘기를 해주니까 도서관 가야겠습니다라고 하기도 하고, 실제로 석사를 준비하고 있는 학부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학원 가면 이런 것도 하나요? 그래서 이런 특강들도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법 특강 같은 경우는 교수학습지원 센터랑 연계해서 이렇게 제가 2차 시로 교육을 했었고요. 이것도 이제 교수법 특강을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조금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랑 연계돼서도 많이 됐죠. 외국인 유학생은 국제교류팀이랑 연계해서 제가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요. 중국인은 중국인 유학생회와 연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대학 도서관 평가에 연계되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린 화면입니다. 홍익대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시면 연구학습 지원이라고 하는 메뉴에 이용교육이 있고요. 이용교육 자료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교육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아직까지 기억나는데 2019년도에 한양대학교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선생님 저 SCI급 논문 교육하셨던데 PPT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해서 진짜 받았던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해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 받아서 제가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PPT 어떻게 기존에 PPT가 없을까, 예시가 없을까, 여기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가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타 대학교들도 계속해서 이런 교육들 많이 하더라고요. 사례들 제가 좀 들고 왔는데 AI 관련되는, 리터러시 관련되는 교육들 뿐만 아니라 이런 포스터도 재밌는 거 많죠. 이런 것들도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고, 저는 추천드리는 게 이런 교육 주간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북대 도서관 같은 경우에 저도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신입생 교육 주간 혹은 학위 논문 주간, 학술 논문 주간이라고 해서 강사분들 초빙해서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눈에 좀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양대나 연세대 같은 이런 특강들도 교육 주간에 활용해서 진행했던 것 같고, 외국인 유학생 교육은 정말 많이 있으니까, 요즘에 또 많이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연계 교육도 많은 대학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찾아가는 강의 연계 교육이랑 찾아가는 학술 정보 이용 교육, 강의실로 찾아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포스터 참고하시고, 저도 이런 포스터 참고해서 홍익대학교에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 뿌려보니까 실제로 교수님이 어떤 수업을 하고 있고 그 수업에서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도서관에서 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업체 교육 홍보할 때 이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좀 들고 왔는데, 카이스트나 선문대 도서관에서 했던 팁이에요. 이런 업체 교육이 정말 많죠. 리스트업 때문에 정말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큐레이션해서 학부생 요거 꼭 들어봐. 그리고 학부생 요거 취업 관련되는 교육에 꼭 들어봐. 저 같은 사례, 홍익대학교 사례 말씀드리자면, DBP에서 교육하면 에어팟 주잖아요. 제가 별표 딱 쳐가지고 무조건 학부생 필수다, 에어팟을 준다고 하더라, 홍익대학교 학부생이 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 라고 제가 그 문구로 홍보를 하니까 세상에 그 다음 달에 통계가 2배가 늘었더라고요. 그렇게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
홍보도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자체 교육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맞춤형으로 교육하고 교육 내용 같은 경우도 좀 차별화해주면 좋을 것 같고, 대학 도서관에서 업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소속 대학 실정에 맞는 약간 홍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 꿀팁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수요 조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교수님들도 면담하고요. 대학원생 면담해요. 그래서 어떤 교육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꼭 얘기 들어보고, 실제로 재작년에 작품 논문 작성법이라고 해서 제가 기획을 해서 논문 특강을 했었는데, 그 특강이 나왔던 이유도 어떤 대학원생 한 분이 저랑 얘기하면서 우리 논문 작성 교육이 너무 브로드한데 조금 더 촘촘하게 우리 작품 논문 쓰는 사람들 너무 많다. 그 사람들을 위한 강의해달라라고 해서 제가 교수님 초청해서 디자인 논문, 작품 논문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 맞춤형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좋았고, 그리고 타부서랑 연계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났습니다. 그리고 교육 수기 공모나 이벤트나 만족조사를 통해서 계속 활용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수요조사와 만족도조사가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이 만족조사를 기반으로 좀 내가 다른 것도 하려고 이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것들 연계해 보면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수요조사 했던 포스터들, 다른 대학교에서 했던 의견 공모 포스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학부 예비대학도 참여하고요. 대학원생 오리엔테이션이나 세미나, 이번 주에 세미나 참석을 2번이나 했는데, 대학원 연구방법론 세미나를 제가 많이 갑니다. 그런 것들 연계하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들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학기마다 이런 이용 교육에 대해서 수립해서 안내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이 한 학기마다 알려주시는 거 좋을 것 같고, 타부서 연계 그리고 수기 공모를 통해서 환류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만족도를 조사하다 보면은 도서관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될 거고,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마지막엔 좀 급하게 달려왔어요. 시계를 보니까 몇 분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말이 원래도 빠른데 말을 좀 빠르게 해서 좀 죄송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 교육을 하다 보면 도서관에 대한 만족도도 증가하고 도서관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들어온 거 빠르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논문 작성법 위주로 대학 첫 번째를 보면은 논문 작성법 위주로 일반인도 방문해서 네, 이거 제가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 제가 도서 홈페이지 가시면 그 정기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 입장이라는 링크가 있어요. 아무나 들을 수는 있는데 나중에 그냥 들었다라고 참고로 이렇게 피드백만 주시면 헷갈리진 않겠죠. 누가 들었는지를 체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도서관에서 사서 선생님들 3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함께, 2번 질문입니다. 3명이 함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강비 지원, 국고로 특강비 지원 받습니다. 3번 질문 같은 경우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받아서 특강비, 운영비 제공하고 있습니다. 4번 질문. 실행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21년, 제가 21년도에 왔는데 22년부터 23년부터 22년부터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용교육 담당하신 쌤들이 부담감이 큽니다. 안 그래도 우리 사서쌤 다 MBTI로 시작하는데, 그죠? 남들 앞에 서는 것도 부끄럽고 얘기하는 것도 좀 떨리는데, 그럴 때 콘텐츠가 많으면 또 좋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앞서 제가 홍익대학교에서 볼 수 있는 콘텐츠, 그 이전에 아까 정재환 팀장이 말씀하신 콘텐츠를 보시면서 실정에 맞게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또 바쁘게 달려왔는데 이렇게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